586페이지 보시면 유도등, 피난구조 설비, 유도등 계열과 비상조명등 계열이 있는데 출제 유도등은 1년에 뭐 한 2번 이상은 꼭 나오고요. 3번 중에서 2번 이상은 꼭 나오고, 비상조명등은 뭐 그렇게 자주는 안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도등이 일단은 메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도등 1번 문제 보시면, 유도등은 크게 우리가 피난구, 통로, 객석으로 구분하죠. 그죠? 크게. 그리고 피난구 유도등은 이제 녹색 바탕에 백색 표시란 말이 있었고, 통로 유도등은 또 거실, 복도, 계단 통로 유도등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백색 바탕에 녹색 표시가 된다. 그리고 객석 유도등은 뭐 통로나 벽, 바닥 등에 우리가 영화 상영관 가보면 이놈들이 바닥에 많이 설치가 돼 있죠. 근데 꼭 바닥에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2번째 항목에서 피난구 유도등 설치 기준, 설치 장소 기준이죠. 설치 장소를 4가지 쓰라.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거. 딱 4점짜리로 좋잖아요. 4가지 딱 쓰는 거. 그죠? 그래서 옥직 출안해가지고 제가 이론 때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뒤에 다 출입구가 붙어야 돼요. 피난구 유도등은 출입구 위에 설치하니까 1.5m. 그죠? 그래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그리고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그리고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안전구역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도등은 의외로 통으로 나오는 게 맞는데 글자 수는 좀 적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한 줄, 좀 길면 2줄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설치 장소 또 나왔죠. 예, 단골입니다, 단골. 그리고 피난구 유도등은 거실 통로 유도등과 마찬가지로 1.5m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개정된 게, 옛날에는 그냥 1.5m 이상에만 설치하라 했는데 법이 추가가 됐습니다. 문구가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이렇게 설치하라고 해놨다. 그리고 피난구 유도등 색깔은 뭐 녹색 바탕에 백색 표시고. 자, 그 다음 3번 봅시다. 설치 장소 또 나왔잖아. 이거 뭐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그리고 1.5m 있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론 때 식별도 시험해가지고 있었잖아. 그죠? 그죠? 이거 뭐 어디서 씁니까? 식별도 시험해가지고. 거피. 그죠? 상용전원일 때 30m. 식별도. 비상전원일 때 20m. 복도, 통로, 유도등은 20 그대로 상용전원 가지 내려오고. 그죠? 비상전원일 때 15m다. 그죠? 이거 제가 해놓으랬죠. 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통로 유도등의 종류 3가지 쓰라. 의외로 이걸 못 쓰는 분이 많아. 기본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거실, 복도, 계단 이거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 번 나왔던 건데, 피난구 유도등의 표시면과 그리고 피난 목적이 아닌 안내 표시면이 구분돼요. 함께 설치된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복합형 유도등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도등 안에,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일반 요즘 건물에 가보면 많이 볼 수가 있어. 유도등 안에 유도등 표시와, 그 다음에 우리 피난 목적이 아닌 안내, 어디로 가라, 이쪽으로 가면 뭐 엘리베이터다,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유도등이 있거든요. 그거를 복합 표시형 피난구 유도등이랍니다. 요즘에는 뭐 음성 유도등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충분히 쓰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자, 우리가 복도 통로 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죠. 그리고 거실 통로 유도등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거실의 통로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계단 통로 유도등은 계단에 설치하고. 그리고 20m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연기 감지기 개수 산출할 때 주의점이, 이 유도등은, 복도 통로 유도등은, 유도등 자체는 구부러진 모퉁이 밑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구부러진 모퉁이에 하나 설치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보행거리 20m마다. 그죠? 유도등은 20 아닙니까? 그죠? 유도표지 15, 객석 유도등 4. 그죠? 그리고 계단 통로 유도등은 참외 설치하죠. 참외. 설치 높이는 거피는 1.5 이상, 나머지는 1m 이하,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이것도 이제 비슷한 문제죠. 그죠? 예. 뒤에 이제 추가가 됐잖아. 조도가, 복도 통로의 도등. 이것도 이제 한 번 나온 건데, 제가 조명등이 이제 주로 나온다. 그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복도 통로의 도등의 조도가 이제 한 번 나왔어요. 이게 한 번 딱 10년 동안 한 번 나왔는데, 벽면에 설치할 때하고 바닥면에 설치할 때하고, 우리가 유도등의 중앙으로부터 0.5m.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10년 동안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유도등의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해서, 그리고 일룩수 이상이다 뭐 이런 거 쓰셔야 되고, 그리고 바닥면일 때는 유도등 바로 윗부분에서 1m 높이에서 일룩수 이상이다. 그죠? 요거는 10년에 한 번밖에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해설해 보시면 이렇게 밑줄이가 있잖아요. 요거는 최근에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복도 통로 유도등은 위에는 뭐 바뀐 게 없나? 이 새끼인데 여기 있잖아. 복도 통로 유도등이 있잖아. 그죠? 자,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봅시다. 복도에 설치하되, 이거는 기존 내용과 또 동일합니다. 복도에 설치하되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그 부속실의 출입구, 이게 뭐예요? 요게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장소가 됩니다. 그죠?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장소 4가지 중에서 2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요. 이때는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해라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지금 복도 통로 유도등을 바닥에 설치하는 것은 거의 힘들기 때문에 이제 입체형으로 이제 주로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출입문 위에 피난구 유도등 설치되어 있겠죠. 그죠? 이거 말고 복도 통로 유도등을 한 개 더 설치해라. 맞은편에 뭐로? 입체형으로. 아니면 바닥에 설치해라. 바닥에 하려면 바닥을 까야 되거든. 좀 힘들어.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구부러진 모퉁이 및 일의 후단에 따라 설치된 통로 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 그죠? 그러니까 이거 후단이 요거 입체형 아닙니까? 그죠? 여기를 기점으로 20m 이렇게 법이 좀 문구가 좀 명확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복도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 예전에 나왔던 문제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시험에 지금 개정돼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까 보시다시피 굉장히 문구가 길지 않습니까? 문구가 길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자, 요것도 자주 나오거든요. 이걸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 자, 8번 문제 보시면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이 통로 유도등을 설치할 때 복도 통로 유도등이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구부러진 모퉁이. 여기에 이제 요거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보행거리 20m거든요.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로 유도등을 이걸로 표시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유계수 산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구부러진 모퉁이에 일단 먼저 하나 설치를 해야 돼. 여기 보면 요 부분이 모퉁이가 있죠. 요 부분이 모퉁이가 있죠. 주의점. 여기는 모퉁이가 지금 4개잖아요. 요렇게 8개가 있잖아요. 여기다 다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설계를 할 때 모퉁이가 있으면 여러분들 어느 복도 꺾이는 부분에 다 설치해 놓은 유도등 못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복도 통로 유도등은 모퉁이가 3개가 있든 2개가 있든 4개가 있든 간에 그 모퉁이 중에 아무 때나 하나만 설치하면 돼. 여기 하나, 여기 하나만 설치하면 돼. 그래서 우리 답을 보면은 이거를 꼭 여기 할 필요 없고 여기 해도 되고 여기 해도 되고 여기 해도 됩니다. 네. 그거를 설치한 기점에서 우리가 다른데 우리가 설치를 다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답을 만들 때 모퉁이 여기 하나 설치했지. 여기도 모퉁이 하나 이렇게 설치를 했어. 제가 할 때. 그 다음에 여기 모퉁이 하나 설치했으니까 요게 지금 50m잖아요. 그죠?
우리가 20m마다 설치한다고 해놨잖아. 여기 20m가 되는 기라,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면 된다고. 20m, 20m. 그죠? 그러면 요 폭이 봐보세요. 요 폭이 50m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요쪽 모퉁이에는 하나가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 지금 10m 띄울 거 아닙니까? 그죠? 띄우고 요렇게 설치하잖아. 20m 아닙니까? 그죠? 그럼 20m 남잖아. 그죠? 요까지 거리가 20m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모퉁이에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복도 거리 기준만 따지면 됩니다. 복도 거리 기준만. 요 모퉁이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 집어넣으면 돼. 그냥. 어느 모퉁이든 간에. 그죠? 집어넣고 나머지는 복도 길이 가지고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가 산출하면 됩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퉁이에 그냥 하나 딱 집어넣어. 어디든지 집어넣고 나머지는 복도 길이 가지고 따지면 돼. 그러니까 요거는 요놈 두 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모퉁이에는 하나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 50m니까 요거 신경 쓰지 말고 10m 띄우고 이렇게 설치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40m 아닙니까? 그죠? 40m면은 중간에 센터에 하나 박아 놓으면 되는 거지. 그럼 이쪽 20, 20이 커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되고. 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이거를 요쪽으로 가도 됩니다. 예, 복도가 양면이니까, 양쪽이니까 한쪽만 하면 된다고. 이거를. 그리고 요쪽도 50m니까 이렇게 또 설치했는 기라. 두 개를. 그죠? 요거 30m지. 그러니까 요거는 한 개 설치해도 10m, 20m 커버가 된다. 요것도 마찬가지고 30m. 요거 50m니까 똑같이 이렇게 모퉁이 이거는 일단 무조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빼고 산출을 하면 돼. 네, 개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3개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뒤에 우리가 해설을 보면은, 해설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모퉁이에 하나 집어넣고 나머지는 복도 길이 가지고 따지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개수를 이렇게 산출하면 돼. 복도 50m 부분 해가지고 해놨잖아. 50에서 20을 나누면 1을 빼야 됩니다. 우리가 객석 유도등 산출할 때도 1을 뺐잖아요. 그죠? 그죠? 왜냐면 유도등은 벽부터 설치하는 게 아니거든. 끝부분부터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띄워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죠? 마이너스 1을 해야 절상하면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50m 부분은 20을 나누어서 1을 빼면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50m 부분에는 2개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40m 부분은 1개가 나온다. 그죠? 그럼 40m 쪽은 1개를 집어넣으면 돼. 1개를. 여기에 40m 부분. 그리고 30m 부분도 1개 나오니까 이렇게 1개를 집어넣으면 돼. 이거는 이쪽 방향, 이쪽 방향 관계 없으니까 아무 때나 설치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13개가 나온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퉁이 쪽에 아무 때나 한 모퉁이에 하나 집어넣어. 그냥. 집어넣고 나머지는 복도 길이에서 그죠? 20을 나누어서 1을 뺀 값을 그게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객석 유도등, 이거는 뭐 단골이죠. 그죠? 1년에 한 번은 꼭 나오는 겁니다. 4, 객사입니까? 그죠? 1 빼고, 만약에 유도 표지가 나오면 15 나누고 1을 빼면 됩니다. 자기 거리가 있잖아. 법적 기준. 이거 계산하시고. 이건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꼭 나와요. 객석은.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요거는요. 지금 보시면 여기 무대부입니다. 이게 객석인데 착각하시면 안 돼. 여기가 출입문이야. 여기로 들어와서 사람이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바닥이잖아. 통로거든요, 부분이. 여기에 이제 유도등을 배치해야 돼. 객석. 우리가 영화 상영관 가면 좌석이 있으면은, 관객 객석이 있으면은, 객석 옆에 통로가 있고 객석이 있더라 아닙니까? 그 사이에 다 설치하잖아요. 여기다가 배치를 해야 돼. 이거를. 요렇게. 왜냐면, 피난할 때 이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나가야 되잖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객석 유도등 개수를 산출해서 여기다가 심어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의외로 있지 않습니까? 딴 데다가 많이 이게 설치를 하더라고. 예, 이렇게 설치하세요. 3열로 이렇게 설치하면 됩니다. 이쪽으로 피난해야 되니까 피난 방향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24개가 나왔는데, 이걸 배치할 때도 3을 나누면은, 그죠? 8개가 되잖아요. 8개. 그죠? 8개씩 이렇게 배치를 해야 돼. 여기다 한 개 더 들어가고 이러면 안 돼요. 네. 이것도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 자, 그래. 피난 유도선은 제가 축강 방식이 있고 강원 전동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축강 방식은 문구가 5개니까, 5가지니까 이거는 통으로 한번 나왔다. 그죠? 그래서 강원 전동 방식은 7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통으로 나오기는 좀 힘들고 가로 넣기로 준비를 해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난 유도선은 구획된 각 실로부터, 그죠? 출입구,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다 설치해야 돼. 뺑 둘러서 다 설치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거는 가격이 좀 싸니까 수치가 낮다고 했잖아.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또는 바닥면에 설치하면 돼. 그리고 표시부는 띠 간격이 50cm 아닙니까? 그죠? 연속되도록. 그리고 부착대에서 뭐 견고하게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외강 또는 조명장치에 상시 조명이 제공돼야지 이놈이 나중에 축광하고 있다가 발광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조명이 항상 제공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원 전동 방식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7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주의점이 띠 간격이 50cm인데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때는 1m 이내.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나와서 한 번. 비난 축광 방식에 대해서 5가지 통으로 써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 전동 방식은 제어부가 또 따로 있죠. 자, 그 다음에 유도등 전원. 유도등 전원, 이거는 만약에 비상자가 안 들어가면 이거는 상용 전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론 때 수업할 때 항상 우리 상용 전원 거의 99%가, 그죠? 뭐다? 축전지, 교류전압의 옥내간선, 전기저장장치, 이거는 공통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비상전원은 유도등은 오로지 축전지밖에 안 된다. 전기저장장치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용량은 어떻게 돼요? 도매시장이라고 나왔잖아. 본래 유도등은 20분인데 비상조명등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20분인데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도소매시장, 지하상가, 지하역사,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60분이다. 그죠? 그리고 삼선식 배선 점등되는 거 5가지 있잖아요. 화재 났을 때, 수동으로 켰을 때, 정전됐을 때, 이 경우 5가지. 이것도 통으로 굉장히 자주 나온다. 단골이다. 이거는 피난구 유도등 설치 장소보다 더 많이 나와. 이거는 유도등에서 통으로 쓰는 것 중에 무조건 해야 될 게 삼선식 배선일 때 점등되는 경우다. 그죠? 그래서 자탐일 때, 자탐은 감지기 발신기 동작하면 불 아닙니까? 화재 아닙니까? 그리고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 비상경보 설비는 감지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동 소화 설비 작동될 때, 스프링클러나 가스기 소화 설비가 작동될 때 유도등 불 들어와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뭐 수동으로 켰을 때 뭐 이런 게 정전됐을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이거는 5가지 다 해놔야 돼요. 3가지 하면 안 됩니다. 자, 14번 요거지. 요거 14번 요거는 무조건 통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자,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 3가지만 써라. 이게 지금 별표 3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한 번밖에 안 나온 건데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 그러니까 이게 신출이다, 신출. 그때 당시. 그러니까 신출 문제가 만약에 우리가 100개가 있다고 칩시다. 100개가 있다고 치면은 이 100개가 동시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 중에 1개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신출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라. 기본만 잘해도 우리는 60점을 충분히 넘길 수 있다. 대신에 그 파트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어중뛰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이고, 그죠? 그리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하나다 이렇게 돼 있고, 대각선의 길이가 15m, 그리고 뭐 거실의 각 부분부터 20m 이하, 그리고 비상조명 등과 유도 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2번에 보시면 해설에 밑줄 치지 있잖아.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대각선 길이 해가지고. 근데 현실은 면제 안 시켜줍니다. 이거는 설치제 장소. 그냥 있는 거고 그냥 다 설치하라고 해요. 설계할 때부터 다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가로 넣기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자. 자, 그래서, 유도등은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뒤에 이제 비상조명등, 이거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짧게 이제 비상조명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603페이지 보겠습니다.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여기서 이제 막 이게 그렇게 자주는 안 나오지만 나오는 게 1번 문제입니다. 1번하고 2번 문제인데, 설치 대상. 우리가 설치 대상은 자탐 쪽에서 최근에 2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비상조명등은, 우리가 특히 이제 휴대용 비상조명등 있죠. 우리가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때 숙박시설하고 다중이용업소는, 그죠? 객실마다 설치하잖아. 그죠?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지하상가 지하역사는 보행거리 25m마다 3개 이상, 그리고 영화상영관과 대규모 점포는 보행거리 50m마다 3개 이상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숙박시설, 우리가 휴대용 비상조명 등은 숙박시설과, 그리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입니다. 100 이거 숙지하시고요. 2번 요거죠. 요게 이제 앞에 거는 점수가 작고 2개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4개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 100 동일하고, 그리고 대규모 점포, 그 다음에 지하상가, 그죠? 이렇게 우리가 물어봤다. 이거는 휴대용 비상조명 등에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시면 비상조명등 설치 기준이다. 자, 이것도 시험에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나왔나 그런데요. 우리가 비상조명등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발전기에 연결하면 그놈들이 다 비상조명등이 되는 거고, 그 중에 일부만 회로를 구성해서 발전기에 물려놓으면 일부만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발전기 타입이고, 그 다음에 예비전은 내장 타입이 있댔잖아. 그 깨구리 타입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비전은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스위치가 있더라, 아닙니까? 그 제가 이론편에 보시면 눌려서 뭡니까? 눌리면 상용전원이 차단되고, 예? 그 안에 있는 배터리로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점검 스위치를 수시로 유도등도 있습니다. 이 점검 스위치가. 자, 그리고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해라. 그리고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이죠. 그리고 이놈들 있죠. 이놈. 이거 몇 분? 11층 이상. 그리고 지하층, 무창층, 도소매시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60분이다. 유도등하고 동일하다. 그죠? 자, 설치 기준 3가지를 써라. 이것도 이제 최근에 한번 나왔던 건데, 이 많은 것 중에서 3가지를 쓰면 돼. 그냥. 이거는 뭐, 추천해드리는 문제는 아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여기 문제가 없는데,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그 기준 있잖아요. 건전지 용량 20분. 그죠? 그런 내용 있잖아요. 필기 때 다 봤던 거. 자, 나오면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행거리. 그죠? 25m짜리 지하상가 지하역사, 그리고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 50m 3개, 이런 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소화활동설비. 자, 소화활동설비는 일단 뒤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